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이라는 점을 좀 쓴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이게 말이 되게 끝맺음이 안 돼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민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한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한 건지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네, 인턴으로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작성하라고 질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벤처 창업 금융이라는 수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독과점을 방지하여 기업 경쟁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균형 있는 사회 발전에 힘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매출 채권을 보호하여 연쇄 도산의 고리를 끊는 신용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있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턴 생활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익히고 싶습니다. 신용보증서 연장 및 갱신 업무와 기업 현장 조사를 직접 경험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직원들의 가치관, 판단, 윤리의식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신용보증기금만의 선도적인 조직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지원 동기가 좀 뻔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차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내용을 보니 소재가 과연 무엇일까, 소재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1차적인 문제점으로 저는 좀 들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 창업 금융이란 수업, 이 부분만 언급했지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우고 그 배운 걸 통해서 좀 더 그 배움에 대한 것을 좀 연장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회사 소개서를 그냥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소재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내용의 구체성이 없으며 회사에 대한 자신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냥 회사 소개서를 갖다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차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추상적인 지원 동기는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보는 보증 업무 이외에도 지금 신용보험, 창업 컨설팅, 경영 지도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에서 본인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신보의 어떤 특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 분야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배우고 싶은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본인이 신보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좀 더 명료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네, 저는 신보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는 있다는 느낌들은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추상적이고 좀 명확하지 않은 지원 동기이다 보니까 불합격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지 못한 부분에서 저도 역시 불합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돕는 금융의 역할. 예, 굉장히 정직한 소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유시 학생이 보는 이 소제목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돕는이라는 단어하고 금융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질적인데 네. 이 둘을 되게 붙여놔가지고 궁금증을 유발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멘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금융업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예. 네, 금융이 항상 사회적인 가치들을 수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조금 평범한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좀 주군공에 지원한 본인만의 이야기가 드러났으면 좋겠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돕는 금융의 역할, 투자론, 재무관리, 경제학 등을 배우며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복지를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의 생활 안정자금을 공급하여 행복 노후까지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여 국민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은행 금요강좌 중 김석준 팀장님의 주택금융의 이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강좌에서 개인이 변동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IMF와 같은 금융위기에서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를 안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인턴으로 활동하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에 대한 직무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설립한 기관으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1배가 넘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젊은 조직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원들의 자긍심,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턴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직원들의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절실히 얻고 싶습니다. 네, 지원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지원 동기를 살펴보면서 좋았던 점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재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군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 그리고 이해도가 있다는 느낌이 든 점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주군공에 대한 칭찬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턴으로서 본인이 경험해보고 싶은 업무가 명확하게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의 논리성이 약간은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왜 많은 금융 분야에서도 본인이 주택금융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논리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지원자는 주공공이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관련 업무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금융의 필요성, 이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도 주군공의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절실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긴 했으나 이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이유가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을 통해서 본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비전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리를 부여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논리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주군공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멘토님? 저도 역시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나의 강점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학부 거시경제지표 분석 수업에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도표로 시각화하고 향후 한국 경기와 세계 경기 동향을 전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실무에 더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당 수업의 평가 요소로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에서 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 및 대출 태도를 조사하는 역할과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채무와 순대 외채권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외화 건전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수님 앞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최종 발표자 역할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 실무 수행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자소서 항목이 많은 대신에 이 글자 수는 4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먼저 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자,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읽어보면 얼핏 보면 네, 잘 쓴 것 같지만 또 찬찬히 보면 또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강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다 정도는 이건 강점이라기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능력 단위나 직무 수행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더라면 보다 본인을 피하라 할 수 있는 자소서가 됐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을 중간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내용이 뭐 여기에 대출 규모, 그다음에 외환 보유 계획 등등등 구체적인 수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락을 보시면 조사 실무 수행 및 의사소통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기보다는 좀 보다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이라든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줬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예. 이유는 이 기업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근데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문가 집단에 맞는 전문가스러움이 덜 묻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네, 불합격 주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이제 불합격인데요. 좀 이유는 약간 좀 틀립니다. 보면 그 이유는 이제 그 경기 동향을 전망하는 연습을 해봤다. 뭐 최종 발표를 연습을 해봤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안 해본 것보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연습과 역할을 통해서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남들과 구별되는 강점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솔직히 이런 것을 해봤다는 친구들이 나중에 입사하게 되면 안 해본 친구들에게 금방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2개의 소제목인데요. 금융 지식, 금융권 대외 활동 경험 및 경력. 약간 좀 약간 심심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금융에 어울리는 지원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FM주의, 원칙주의라는 성격일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소제목으로 작성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이 특정하게 어떤 지식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남다른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소서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지식, 한국은행 금요광자를 수강하며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석준 팀장님의 주택금융의 이해라는 강좌는 MBS의 유사 신용 창출 효과와 조기 상환 위험, 장기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주택금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내 금융권 취업 스터디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족한 경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하여 꾸준히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며 읽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외 활동 경험 및 경력, 신한은행과 수협은행의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회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은행 개점 행사, 우수고객 초청 행사, 영업점 체험 등을 통해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와 폭넓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보험업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행거리 특약, 안전운전 특약, 베이비인카 특약 등의 고객에게 유리한 특약 상품을 홍보할 마케팅 제휴 방안을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회의를 통해 수정을 해가면서 최종 발표 2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청년희망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한 달에 2회 실제 행원들과 금융권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중금채 등의 은행 관련 상품들을 공부하며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이해하여 고객 만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은희 멘토님의 평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금융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금융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데 어떤 공부를 해서 이해도를 높였는지 그런 과목이라던가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금융 트렌드, 최근 트렌드들을 조금 제시하면서 그런 트렌드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좀 더 찾아본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수협은행 뭐 이런 금융권 관련한 뭐 보험회사까지 홍보대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답변에서 약간 이렇게 홍보대사를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걸 좀 더 배우고 그다음 뭐 그거를 좀 더 자기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했다.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다 해서 수동성이 또 역시 나타나서 좀 금융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그냥 오버스펙 같이 그냥 스펙만 쌓기 바쁜 그런 특성을 좀 더 나타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인지 명함 하나 가질 생각인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이라던가 소재를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경험을 묻는 질문이네요. 네, 이번 자소서는 모든 항목의 소재 과목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종교사회분과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아 일하던 때 동아리 연합회로부터 축제 기간 다른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는 부스를 만들어 동아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도전하여 프로젝트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지 판매로 노숙인 자활을 지원하는 기업 빅이슈 무료 배식 봉사단체 바하밥집과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었고 또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홍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인 문제의 현 주소와 함께 사회적 기업들의 영업 전략까지 배울 수 있어 더욱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원자가 대학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자소서를 작성했는데요. 먼저 김 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들어볼까요? 예, 이 질문 항목에 보면 뭐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도전한 경험을 묻는 문항인데요. 예. 이 문항을 왜 물어봤을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의 시야가 제한되고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보다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시키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을 시키는 사람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떤 범위를 넘어서고 어떤 식으로 일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을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일 시키는 사람과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시키는 사람과 공감대 없이 일을 추진했다가 왜 너가 혼자 일을 이렇게 처리했냐 면박이나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요청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지시받는 경우 이렇게 자신이 알아서 일을 추진할 경우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부분을 써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특정 사회 이슈를 다루는 부스를 만들어서 동아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저는 이 정도 만족하지 않고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곳에서 이제 전문적인 기업이나 단체를 초청하였지만 본질을 벗어나 그냥 그런 단체들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빅이슈나 바하밥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성과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왔다고 하는데 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추진할 때는 그 프로젝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잘 조율했다는 것이 어필됐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일단 불합격입니다. 이제 김재정 컨설턴님이 굉장히 화가 나는 듯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도전한 거 있니? 라고 했는데 도전이 아니고 자발적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엇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했냐?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미나 등을 열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어떻게 도전인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했고요. 도전이라는 질문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의사소통 능력, 영업 전략을 배웠다라는 부분들은 묻는 말은 자발적 도전이지 영업 전략이나 스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취지에 맞는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저도 뭐 따라쟁이는 아닌데 네. 저도 이제 불합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소재는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서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이런 과정으로 해나가면 안 되거든요. 시키지 않은 일을 자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시행할 때는 상사와 공감대 형성과 중간 보고를 자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해놓고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했다가 상사가 이 산이 아닌 게 빼버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키는 사람과의 그 공감대 형성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 인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멘토님이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3번 항목이었던 도전 경험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도전한 경험이 무엇인지 첫 줄에 먼저 기술하여 기대감을 높일 것. 둘째, 자발적으로 도전한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셋째, 본인이 선정한 경험이 왜 도전적인지 설명할 것. 넷째, 동기, 도전한 경험, 경험의 성과와 배운 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부탁인 줄 알고 덥석 수락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빠듯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퀄리티 그 이상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할까 생각했지만 저를 믿고 맡긴 분에게 신뢰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 편집본을 보여드렸을 땐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 제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남들은 1시간 만에 완성할 일을 저는 5시간 이상 걸려 완성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어냈고 제게 믿고 맡긴 일에 대해선 지독할 정도로 최고의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의 그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맞춰 잘 작성해 주었는지 자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도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로 잘 드러나게 써라. 이게 목적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잘 한 것 같고요. 도전을 해야 했던 상황에 관련된 부분들도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전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행동 중심의 표현이 좀 빠진 부분들이 가장 약간 아쉬웠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정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 한 85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잘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실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더 궁금한 점 혹시 있나요?
약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자소서를 쓸 때도 이런 NCS라는 기준에 맞춰서 써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항목이 대부분 NCS 기반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NCS 기반으로 쓰는 기업들은 항목을 아예 뭐 여기다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써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항목에 맞춰서 의도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이 사기업과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지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을 물어보는 건가, 그다음에 항목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 상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기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면접은 불필요한 스펙들을 빼고 거기에 스탠다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능력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그네들이 항목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나의 경험을 추출해서 맞춤형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지원자가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NCS 인적성 점수가 쉽게 늘지 않고 컨디션에 따라 점수 기복이 심합니다. 특히 시험 중반에 긴장하기 시작하면 네 자릿수 사칙 현상 같은 복잡한 계산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했네요. 네, 지원자의 고민을 우리 김 멘토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지원자가 그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아직 그 노력이 실력으로 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NCS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점수가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NCS 인적성 시험은 장기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공단 신입사원 강의를 가서 거기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 여기 지금 이 공단에 들어왔는데 이 NCS 필기 시험을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 5개월 정도를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거의 다 풀고 뭐 인강도 다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글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쉬운 시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원자는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수리 능력 부분에서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복잡한 사칙 현상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문과생들이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럴 경우에 수리 능력은 맨 나중에 풀고 본인 자신이 있는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부터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방법으로 좀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1분 안에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1분 안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풀릴 문제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요 시간만 잡아먹고 전체 시간 조율이 깨지면서 시험을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답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 인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